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구원사 손윤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바로 임경업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주제는 배청사당과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삶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전쟁소설이고요. 임경업의 영적 면모가 드러났고, 무엇보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런 군담소설 같은 거, 임진록이라든지 또는 박시전 이런 작품들은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어요. 두 전쟁보도 우리나라가 졌죠. 조선이 사실상 임진왜란은 진 거고요. 병자호란은 실제로 남한산성에서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임금이. 그런 패배했던 전쟁을 아무래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나마 이런 문학적으로 또는 허구적으로 그 청나라의 인물들을 우리의 영웅이 막 혼내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당시 힘들었던 민중들이 대리만족을 느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래도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 김자점이라는 나쁜 간신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결국 임경업을 암살하게 되는, 그래서 비극적인 삶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적 영웅의 면모인데요. 기존 영웅 군담 소설과 달리 주인공이 보잘것없는 가정에 태어나요.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적 구성은 고귀한 혈통인데 이 작품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하지만 영웅으로 성장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강조한 것도 아무래도 민중적 영웅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적 요소. 소설은 허구지만 그래도 이런 군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살짝 바꾸죠. 실존 인물인 임경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간신이거든요. 처형당하지 않는 게 사실적 요소고요. 그리고 허구적 요소는 처형당하고, 그리고 실존 인물을 어떻게 도수를 막 자유자재로 부리는 초현실적 영웅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기적 성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 이 부분은요, 이 호황이 임경업의 그런 당당한 모습에 이렇게 막 반해서 회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살짝 취했어요. 호황이 마음에 서운하지만 그와 방불할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말하기를 그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며 어떠하뇨. 부마는 나의 사위죠. 호황의 사위가 되어 부귀를 누리며 어떠하뇨 라고 물어봤어요. 결국 경업을 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임경업 장군은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뇨. 지극 황공이오며 하물며 조광지처 있으니 존명을 듣지 못하리다. 한데 호황이 결혼하라 하더라. 억지로 막 결혼을 막 시키려고 해. 경업이 돌아감을 청한데 호황이 유의 미결하거늘 끝까지 결정을 안 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절개가 높고 충의가 중한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냄이 이 사람을 두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보냄이 마땅하오니 의로서 보내면 조선도 또한 의로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호황을 제신들이 막 이렇게 설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들어 경업을 풀어줄 걸 막 제안하고 있고요. 또 결국 호황이 경업에 감동받아갖고 종식연에 막 설현 과대하고 예물 거추어 보낼 때 의주까지 막 호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패배한 나라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호황의 어떤 이런 배웅을 받는 그런 인물에서 우리 민중들은 아무래도 약간은 어떤 승리감이라기보다 조금 좀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관점이 이끌을 감상하라고 했는데 군담 소설의 경우 플롯이나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담 소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중심 플롯에서 호황이 경업의 충성심에 탐복함은 아무래도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 건 당연한 얘기고요. 호황과 경업이 등장하는 플롯에는 결연 관련 모티브가 들어있어 일종의 시험, 왜? 나의 사위가 되어라. 너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이랬어요. 그래서 시험대가 되겠죠. 무수한 호병과 단검만을 지닌 경업이 대치하는 장면은 중심 플롯의 영의천 위기를 고조시키겠죠. 아무래도. 맞지? 김자점과 경업 사이 벌어지게 될 사건은 또 하나의 플롯이 되어 중심 인물이 연속적인 실현을 맞는 의미, 가능합니다. 중심 플롯에 독부라는 인물을 투입해 부적인 플롯을, 독부는 배신자예요. 근데 주동 인물인 경업의 능력 발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배신을 해서요 경업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 여기서는 독부가 나오는 부분에서 실제로 능력 발휘를 더욱더 하게 하는 부각하는 인물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기업부터 위임회장님 발화 의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저도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는요, 우리 장군 임경옥이 남경에 들어 북경을 쳐 병자의 원수를 갚으려 하니 경업을 잡으려 하거든 나에게 청금을 주면 잡아주리라. 나에게 돈 주면 너희들이 그토록 잡고 싶으면 경업을 잡게 해주겠다. 뭐 하고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바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다급한 어투로 삼자의 말인을 꾸며서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회답이 없으니 어인 이름을 지금 위급하니까 죄송합니다. 위급하였으니 바삐 오라. 여러분 항상 밑줄 부분은요, 밑줄 부분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앞, 뒤 문맥을 봐야 돼요. 보니까 하여건을 경업이 의심치 아니하고 제장을 명하여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의심치 아니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뭐예요? 임경업 장군이죠? 임경업 장군이 속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부분에서는요, 무도한 오랑캐노마 내 비록 잡혀왔으나 너희를 초기같이 안하니 죽이려는 더디치 말라 뭐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 거야. 지금 무모하게 달려는 상대를 용감하게 침착한 어투가 아니고요, 수많은 호병 무리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임경업 장군의 모습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도리어 당당한 그런 모습이지, 쫄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용감하고 침착한 어투로 기선제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리에라고 비우면 조금 전에 우리가 주요 장문에서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임경업전이라든지 또는 임진록이라는 작품 쓰는 게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갖고요, 출제가 될 가능성은 조금은 좀 희박할 것 같긴 한데, 임진록이라든지 박시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한 번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국어강사 함윤성이었고요. 여러분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